할머니 여긴 구경하는 데 아니에요. 안내실은 저쪽입니다. 무심한 말투였다. 장교 복장을 한 청년이 작전 통제실 입구를 지나며 툭 던졌다. 회색빛 바지 정장에 낡은 구두를 신은 여성 노인이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그 모습이 이질적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조용히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바로 그 구경꾼으로 보였던 그녀가 대한민국 군사 전략 전체를 뒤흔들 줄은 그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한 편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깊은 곳을 흔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전 통제실 복도 구석에 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안내실을 잘못 찾아온 구경꾼이라 여겼고 누군가는 외부 민원인의 동행이라 여겼다. 어깨는 좁았고 등은 살짝 굽어 있었다. 차분한 회색 정장에 군 마크 하나 없는 민간 명찰. 단정한 자세로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공간 안에서 그녀의 존재는 투명한 공기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이날은 국방부가 분기마다 실시하는 합참 시뮬레이션 훈련일이었다. 전시 상황을 가정한 고난도 전략 시나리오가 적용되는 실전 대응 평가였고 전국에서 선발된 엘리트 장교들이 시뮬레이션 센터에 집결한 날이었다. 지휘 책임은 39의 이경민 중령이 맡고 있었다. 작전 참모 출신의 우수한 두뇌, 군 내부에서도 인정받는 전략 브리핑 능력, 그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합참 직할부서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었다. 오전 9시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작전 상황은 급격히 꼬이기 시작했다. 통신 두절 시나리오가 발동되고 가상의 적국이 서해 방어선을 뚫는 상황이 주어지자 통제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켰다. 모니터는 먹통이 되었고 작전 지도는 회색 블록으로 변했다. 상황판이 사라진 순간 장교들은 당황했고 매뉴얼을 펼친 손끝이 불안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실무장교 몇몇은 회의장 뒤편을 바라보았다. 복도 구석 의자에 앉아 있는 노인에게 흘낏 시선을 보냈다가 곧 무심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이미 수시간째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누군가 먼저 말을 건 적도 그녀가 질문을 던진 적도 없었다. 시간이 흘러도 오류는 복구되지 않았고 훈련은 중단 직전까지 내몰렸다. 서버 복구 인력이 호출되고 일부 장교들은 본부에 직접 문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가 일어섰다. 움직임은 조용했고 표정은 무표정했다. 그녀는 천천히 조작 콘솔로 걸어갔다. 모니터 앞에 선 그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시스템 단말기 하단을 열었다. 그리고 네 글자의 코드를 입력했다. KCP-711. 모니터에 새 창이 떴다. 회색 블록이 빠르게 사라졌고 전장 지도는 붉은 경고와 함께 자동 복원되기 시작했다. 병력 배치, 장비 가용도, 전력 동원 상태까지 수치가 순차적으로 되살아났다. 잠시 후 상단 모서리에 굵은 글씨의 붉은 문장이 나타났다. KCP-711 시나리오 실행 중 합참 최상위 전략 코드. 그 순간 실내의 공기가 변했다. 모두가 멈췄고 어떤 이들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누군가의 시선과도 마주치지 않은 채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이 시뮬레이션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며 지금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더 깊은 전장을 통과한 자의 눈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성자. 그 누구도 잊고 있었던 이름. 전시작전 통제권 시뮬레이션을 처음으로 설계한
합참전략본부 출신의 3스타 예비역 장군. 수십 년 전 이 시스템의 기초를 설계했고 국내 유일의 최상위 전략 코드인 KCP-711의 생성 권한을 부여받은 자. 그녀는 여전히 명찰 하나로만 서 있었지만 그날 이후 그 어떤 장교도 그녀를 다시는 노인이라 부르지 않았다. 정적이었다. 시뮬레이션 통제실을 가득 메웠던 키보드 소리와 전자음, 그 모든 기술적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한성자의 발소리만이 조용히 바닥을 울렸다. 장교들 사이에 눈빛이 오갔다. 그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화면에 나타난 붉은 문장이 그 존재감을 증명하고 있었다. KCP-711 시나리오 실전 통제용 특수 코드. 이 코드는 함부로 입력될 수 없는 등급이었다. 합참에서도 실전 돌입 직전 단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 그 안에 담긴 전략 정보는 제한된 인물만 접근 가능했고 그 접근 권한자 명단은 철저히 비밀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코드를 아무 주저 없이 입력한 노인의 존재는 이 방에 있는 누구보다 상위의 정보 통제권을 가진 인물임을 의미했다. 이경민 중령의 손이 잠시 떨렸다. 그는 침착한 얼굴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등 뒤로 흐르는 땀을 감출 수는 없었다. 그는 누구보다 전략훈련 시스템에 정통했지만 KCP 코드가 적용되는 과정을 눈앞에서 본 건 처음이었다. 조용히 통제석으로 다가간 보좌관 하나가 메모를 전했다. 몇 초 후 중령의 표정은 굳어졌고 시선이 한성자를 향해 옮겨졌다. 메모에는 단 한 줄. 전 합참전략기획본부장 한성자 대장, 예비역. 중령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러나 그의 앞에 선 한성자는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현재 시나리오 설계는 구조가 잘못됐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작동하지 않은 건 오류 때문이 아니라 전략 자체가 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마치 설계도를 다시 그리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장교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고 몇몇은 눈치를 보며 메모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불편한 시선도 존재했다. 소수지만 몇몇 장교들은 여전히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물간 과거의 시스템 설계자가 지금의 복잡한 전장과 기술 변화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녀가 아무리 전설이라 해도 지금은 다른 시대라는 확신이 그들의 오만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 기류는 곧 행동으로 드러났다. 참모본부 작전처 소속의 한 대령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는 냉정한 얼굴로 한성자를 바라보며 상대의 권위에 짓눌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린 눈빛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한성자는 그 시선을 마주보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바라본 채 시스템 내부의 전력 배분 지도를 다시 불러왔다. 적 전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우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정된 방어선은 무용지물이며 제3방 공기지 좌측 12km가 기계화 사단 침투 루트로 사용될 확률이 87%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략은 그 부분을 비워두고 있군요. 그녀의 지적은 정확했고 즉각적인 분석에 기반하고 있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심지어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 작전 지도에 붉은 침투 화살표가 나타났다. AI 분석 알고리즘이 한성자의 예측과 동일한 결과를 도출한 것이었다. 통제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무엇이 틀렸는지, 누가 틀렸는지를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단 한 사람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잠시 후 대령은 시선을 내렸다. 이날 고개를 먼저 든 자가 가장 먼저 무너졌다. 한성자의 시선이 작전 지도를 가로질렀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도 상황을 읽어내고 있었다. 현장에 있는 장교들은 그 기묘한 장악력에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명령이 없는데도 움직이고 있었고 지시가 없는데도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지휘하고 있었다. 정보처 소속 정하윤 대위는 그녀를 처음부터 무시하지 않았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 역시 그녀가 이 정도로 상황을 통제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가 담당한 건 시뮬레이션 보조 분석. AI가 예측한 경로를 기반으로 위험 지역을 표시하고 방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임무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손에 들고 있던 패드를 그녀 쪽으로 가져갔다. 한성자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것을 받았고 빠르게 분석값을 확인했다. 불과 10초 남짓. 그리고 다시 시선을 화면으로 돌렸다. 그녀는 손끝으로 시스템 콘솔을 조작하더니 AI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변수 3가지를 추가했다. 전력 이동간 노출 시간, 지역별 위성 간섭 범위, 예상 도보 투입 지연 시간. 그 항목들이 반영되자 전술 지도는 다시 요동쳤다. AI는 곧장 대응 루트를 수정했고 붉은 점선이 회피 경로로 표시되기 시작했다. 그걸 지켜보던 다른 장교들의 표정이 변했다. 특히 전력기획처 소속의 강영민 소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패드를 내려놓았다. 그는 처음부터 한성자의 등장에 불만이 컸던 인물이었다. 지금까지의 군 생활에서 단 한 번도 예비역 여성에게 밀린 적이 없었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언가를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내 공기에는 무거운 압력이 감돌았다. 그녀가 말하는 순간마다 누군가는 입을 다물었고 그녀가 손짓 하나를 할 때마다 누군가는 기류를 바꾸고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지역은 방어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여기를 지켜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을 그렇게 전장을 설계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스크린 옆 군사 전설 기록 패널. 그 안에는 오래전 여군 최초 합참 전략 본부장 한성자 대장의 이름이 흑백 사진과 함께 실려 있었다. 정대위가 패널을 바라봤고 숨을 멈췄다. 그 사진의 이름과 눈앞의 노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 자신의 가슴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그녀는 실존하는 전설이었다. 서류 속 이름, 기록 속 숫자, 교육용 자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의 앞에서 여전히 전장을 지휘하는 살아있는 리더였다. 고개를 든 사람들은 하나둘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군대 내에서 강제로 세운 권위가 아니라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전장의 구조물 같았다. 그 누구도 감히 넘지 못할 단단한 신념이 그녀의 말과 침묵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날 누군가의 계급을 보고 숙인 고개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눈빛 앞에서 진심으로 숙여진 고개들이 있었다. 한성자의 손끝은 전장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설명도 명령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움직였다. 오작동하던 작전 시스템이 그녀의 입력 몇 개로 정돈되었고 AI보다 빠른 판단이 그녀의 분석에서 나왔다. 예비역 장성이 아닌 지금 이 작전을 통제하고 있는 실질적 중심은 바로 그녀였다. 통제실 안장교들의 기류가 바뀌고 있었다. 젊은 장교들은 그녀의 판단을 기준 삼기 시작했고 중령급 이상 몇몇은 여전히 경계심을 지우지 못한 채 눈빛으로 기득권을 확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참관자라 부르지 않았다.
작전 지휘본부의 상석. 그곳에 앉은 노기태 대령의 시선은 싸늘했다. 이번 훈련 전체를 설계하고 지휘한 인물로서 그는 누구보다 이번 평가에 명운을 걸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흐름이 자신의 권한 밖에서 재편되고 있었다. 한성자의 조용한 존재감이 노기태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저 터치패드 앞에 앉아 과거 자신이 직접 설계했던 전략 문서 하나를 열었다. 1997년 작전지휘부 내부 자료. 모두가 잊었던 전시작전 시뮬레이션 1세대 설계안이었다. 그 문서 안에는 오늘 훈련에서 터진 오류와 동일한 취약점이 기록되어 있었다. 지형 기반 작전에서 통신 두절 발생 시 기계화 사단의 우회 경로를 계산하지 못한다는 치명적 약점. 그녀는 이 시나리오를 이미 20년 전에 예측하고 해당 상황에 대비한 코드까지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노기태는 점점 초조해졌다. 그녀가 오차없는 수치를 호출할 때마다 자신이 그동안 축적해온 모든 계획과 권위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회의실 내에 있는 참모들은 말은 없었지만 시선으로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이미 결정하고 있었다. 한성자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병력 이동 데이터를 다시 정렬했다. 통신 복구 가능성을 30%로 가정하고 수동 명령으로 병력을 재배치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 순간 AI 시스템이 오류를 멈추고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력이 시스템을 살린 것이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싶었고 누군가는 숨을 삼켰다. 그러나 노기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으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맞은편으로 걸어갔다. 한성자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시선을 돌리는 대신 작전 지도를 확대하며 다시 한 좌표를 가리켰다. 그곳은 기존의 전략에선 포기한 지역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여긴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 한 줄에 통제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에는 이론이 아닌 생존과 경험 그리고 책임이 담겨 있었다. 한중이가 조용히 자료를 프린트했고 그녀가 지시한 경로를 기반으로 방어 재배치를 입력했다. 그 다음 또 한 명의 소령이 따랐고 점점 더 많은 장교들이 그녀의 흐름에 합류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어떤 명령보다 더 많은 사람을 움직이고 있었다. 노기태는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진짜 리더십은 명령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위기의 순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바라보는 존재. 그것이 진짜 권위였다. 작전 통제실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전광판엔 실시간 복구 작전 상황이 뜨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손을 대지 못했다. 스크린 중심엔 작전 설계자 한성자 예비역 소장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박혀 있었다. 노기태 대령은 말없이 그 화면을 바라보았다. 푸른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억눌린 분노가 천천히 이마로 치밀었다. 수십 년을 조직에 몸 바쳐온 그였다. 모든 작전엔 그의 사인이 들어갔고 누구도 그를 거스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은퇴한 여군 하나가 모든 전략의 중심에 서 있다니. 그것은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었다. 그는 속삭였다. 저 여자가 지금 뭘 한다는 거야? 그의 말은 바닥에 떨어진 쇳소리처럼 메아리 쳤다. 이때 참모장 박중령이 입을 열었다. 대령님, 이 작전은 소장님께 맡기시는 게 옳습니다. 노기태의 시선이 번개처럼 돌아갔다. 뭐라고? 그러나 박중령은 흔들리지 않았다. 병사들의 생명이 달렸습니다. 예비역이라 해도
그녀의 판단이 지금 가장 정확합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한성자 소장이 정복을 차려입은 채 들어섰다. 정적이 흐르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조용히 브리핑 테이블 앞에 서더니 말없이 단말기를 켰다. 스크린에 떠오른 건 오래전 KCP-711 작전 시뮬레이션. 회의실 안장교들 대부분이 알지 못하던 전략이었다. 영상 속 젊은 장교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작전의 구조, 병력 이동, 물자 보급 경로까지 완벽히 계산된 계획이었다. 영상이 끝날 무렵 발표자 이름은 한성자 소령. 하지만 작전 책임자란에는 노기태 대령이라 적혀 있었다. 회의실은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모두가 알아버렸다. 과거 누군가가 그녀의 전략을 자신의 이름으로 갈취했던 사실을. 한성자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했다. 그땐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지워졌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지금 지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책임지러 왔습니다. 말없이 바라보던 김지훈 중위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는 이분을 따르겠습니다. 그의 외침은 신호탄이 되었다. 박중령, 정보과장, 통신참모가 차례로 일어섰다. 노기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곁은 텅 비어 있었다. 잠시 후 이진우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군은 위계로 움직이지만 진실은 실력으로 증명됩니다. 지금 이 작전의 중심엔 오직 한 사람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경례했다. 노기태는 천천히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한때 그의 것이었던 권위는 더 이상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한성자의 명령으로 움직인 복구 작전은 3시간 만에 완벽히 마무리되었다. 전장은 다시 숨을 쉬었고 군은 드디어 실력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였다. 그날 밤 한성자는 숙소로 돌아와 홀로 침상에 앉았다. 눈을 감으면 수십 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다. KCP-711 작전을 수립하고도 상신조차 되지 못한 채 회의실 밖에서 서성이던 자신. 남자 장교들 틈에서 존재조차 없던 투명한 날들. 그 시절엔 아무리 뛰어나도 말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을 뒤집었다. 이젠 과거를 증명할 필요도 없었다.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돌아왔다는 사실이 곧 진실이었다. 통제실에서는 복구 완료 보고가 올라오고 있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그녀의 전략대로 움직였고 한 명의 인명 피해 없이 작전이 종료되었다. 이날 이후 군 내부 메신저에는 전설이 돌아왔다는 말이 떠돌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아직도 그녀를 예비역이라 부르지만 현장에 있었던 모든 장교는 알고 있었다. 오늘의 지휘자는 실력으로 귀환한 진짜 리더였다고. 노기태는 정기 전역을 신청했다. 말없이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그는 끝까지 한성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는 알았다. 가장 큰 패배는 진실을 외면한 자의 몫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다시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작전이 끝난 후 부대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겉보기엔 평온했고 일상은 그대로 흘러갔지만 병사들의 눈빛, 간부들의 말투, 위병소의 분위기까지도 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 종료의 여운이 아니었다. 더는 이전과 같지 않은 공기였다. 진심이 무엇인지 모두가 체감했기 때문이었다. 하정우 일병은 식판을 들고 생활관으로 돌아가며 속삭였다. 처음엔 그냥 노인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목숨을 지켜줬어요. 말 한마디 없이요. 옆에 있던 이병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지. 진짜 리더는 그런 건가 싶었어요. 그날 밤 통신병 하정우는 조용히 노트를 꺼내 한성자 소장이라는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밑에 한 줄을 더 썼다. 내가 존경한 첫 장교. 내가 되고 싶은 마지막 군인. 군단 본부에선 긴급 회의가 열렸다. 노기태 대령의 작전 실패에 대한 진상 파악과 동시에 예비역 한성자 소장의 현장 투입이 사단의 존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내부 보고가 줄을 이었다. 대부분은 입을 다물었지만 박중령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작전의 실질적 승리는 한성자 소장님의 침착한 판단력과 현장 리더십 덕분입니다. 군단은 이 공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발언은 회의실을 적막하게 만들었다. 권위가 아닌 실력으로 부대를 이끈 은퇴한 여성의 존재가 불편했던 간부들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사단 전체 인사이동이 단행되었다. 노기태 대령은 예편 처리되었고 박중령은 정식 작전 참모로 임명되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번 조치가 상명하복의 전통을 깨고 실력과 책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이었다. 이는 군단 내에선 전례 없는 일이었다. 한성자는 그 이후 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무실엔 어느 날 갑자기 한 장의 메모가 놓여 있었을 뿐이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훌륭했습니다. 단지 제가 그걸 믿었을 뿐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장교 숙소와 간부 회의실, 병사 생활관까지 복사되어 붙었다. 그리고 한 줄의 문장이 하나 더 붙었다. 그분은 조용히 와서 조용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엔 남아 있습니다. 김지훈 중위는 작전 이후 바뀐 건 숫자가 아닌 자세였다고 말했다. 이젠 회의할 때도 보고서를 쓸 때도 자연스럽게 한 문장을 먼저 떠올린다고 했다. 부하들이 이 결정을 따를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회의 안건보다 더 중요해졌다. 사병들 사이에선 새로운 구호가 유행처럼 번졌다. 말없이 정확하게, 조용하게 끝까지. 그건 한성자 소장의 작전 당시 모습을 담은 표현이었다. 군단장의 명령으로 작전 지역 인근엔 작지만 단단한 비석 하나가 세워졌다. 한성자 소장, KCP-711 복원 작전 기획자, 부하들의 믿음을 지켜낸 사람. 비석 주변엔 자연스레 병사들이 남긴 작은 글귀와 휘장이 놓였다. 그 중엔 이런 것도 있었다. 진짜 계급은 어깨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온다. 이후 한성자의 거취에 대해선 아무도 공식적으로 알지 못했다. 제주의 바닷가에서 조용히 지낸다는 소문도 있었고 국방대학의 비공식 자문역이라는 이야기도 돌았다. 그러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이도 없었다. 그녀가 남긴 건 정보가 아니라 영향이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그날의 울림은 계속되고 있었다. 누군가는 지금도 묻는다. 오늘의 내 명령은 부하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 질문은 군을 바꾸고 있었다. 제7장은 부대 외부가 아닌 한성자의 과거로 시선을 돌린다. 이 장은 그녀가 현역으로 복무하던 시절, 그리고 그 시절 속 그녀의 고뇌와 결단을 담고 있다. 오래전 한성자가 중령 시절이던 19비밀 정보작전단. 그녀는 이른 새벽 작전 브리핑을 받으며 조용히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작전명이 BO 314. 실패 확률이 높고 희생 가능성이 다분한 고위험 임무였다. 적은 국경 인근에 은닉된 특수거점. 병력 침투는 불가, 전술은 제한, 시간은 촉박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작전 책임자는 자신이었다. 작전 회의엔 고위 장성들과 참모들이 모여 있었지만 누구도 여군 장교에게 리더십을 맡기려 하지 않았다. 참모 한 명이 물었다. 중령님, 이건
아시다시피 가상의 훈련이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임무가 제게 주어진다면 성공시키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군단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한중령이 작전 책임자다. 며칠 후 작전은 시작되었다. 새벽 3시 은신처로 향하는 정찰조. 그녀는 가장 앞에서 조용히 수신기를 확인하며 이동했다. 적의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그녀는 침착하게 암구호를 외치고 몸을 낮췄다. 후방의 소대장에게 손짓으로 명령을 내리고 수류탄 투척 타이밍을 정확히 계산해 명중시켰다. 거점 제압까지 총 18분. 부상자 1명. 그러나 생명엔 지장 없었다. 귀환 후 작전 브리핑에서 그녀는 공을 부하들에게 돌렸다. 모든 건 각자의 판단력 덕분입니다. 전 그저 계획을 믿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공식 문건에는 그녀의 이름은 실리지 않았다. 대외적 공적은 단장 명의로 보고되었고 내부 표창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하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린 이름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켜야 할 걸 위해 싸우는 겁니다. 현재 시점으로 돌아온다. 박중령은 군단 작전 기록실에서 오래된 작전 일지를 넘기다 BO 314란 문구를 발견한다. 이건 그분이 하셨던 작전이잖아. 그는 단순한 감명을 넘어 혼란에 휩싸였다. 왜 이런 전설이 조용히 은퇴했는가? 왜 그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지금 다시 부대에 나타났는가? 그는 부하 장교들을 모아 말했다. 우리가 이번에 경험한 그분의 판단, 그건 한 번의 기적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매 순간 그렇게 살아온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부대의 야간 전술 교육이 끝난 후 박중령은 조용히 훈련장을 둘러보았다. 병사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그 길목에 그는 BO 314 작전 개요를 인쇄해 부대 게시판에 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 짧은 문장을 적었다. 진짜 군인은 명예를 말하지 않는다. 명예는 그를 따라다닌다. 한성자의 존재는 그날 이후 부대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어디에도 없었지만 모두의 행동에는 그녀가 녹아 있었다. 작은 판단 하나에도, 전술 하나에도. 한성자는 마지막으로 작전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머금은 결의는 누구도 넘볼 수 없었다. 작전 통제실 안에서는 소장, 중령, 실무 참모들이 전략 회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섰을 때 처음엔 모두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하지만 박중령이 조용히 일어나 경례를 붙이자 나머지 장교들도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계속 진행하시죠. 제가 끼어도 되겠습니까? 회의 주제는 접경지대 도발 대응 방안. 소장은 말을 흐렸다. 예, 물론입니다. 다만 여기 전략 자료는.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지도를 짚었다. 이 지역이 가장 취약합니다. 적의 우회 가능성이 높죠. 전술 배치를 달리해야 합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소장은 침묵했고 참모들은 노트를 꺼냈다. 한성자의 분석은 누구보다 빠르고 명확했다. 그녀의 오랜 실전 감각은 이론이 아닌 하나의 전장 그 자체였다. 회의 후 소장은 그녀를 따로 불렀다. 그날 처음으로 그의 표정엔 존경이 담겨 있었다. 지금껏 몰라 배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전 사과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후배들에게 남길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며칠 뒤 부대전 장병 대상 전술 강의. 군복 대신
태극기 배지를 단 자켓을 입고 단상에 선 그녀. 우린 이름 없이 싸웠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건 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이유는 계급도 명령도 아닙니다. 진심이 이끄는 군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제가 배운 유일한 전술이었습니다. 말이 끝난 순간 모두가 침묵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경례를 올렸다. 강연 후 그녀는 홀연히 사라졌다. 작별 인사 없이 작전 통제실 모니터에 남긴 한 문장만이 그녀를 대신했다. 진짜 싸움은 평화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그 문장을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 이후 부대는 변해 있었다. 훈련을 대하는 태도, 전우를 바라보는 시선, 군복의 무게까지.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이름 없는 전설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